안녕하세요. 봄의 중간에 들어서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지난 지 꽤 됐죠. 그리고 지금은 영산홍과 철쭉들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매우 싸늘합니다. 이곳 구천동은 밤이면 겨우 영상 온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면서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 기후로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계절 언제나 동력이 트기 전에 산책을 나서서 해가 뜰 무렵 돌아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보다 늦게 등산이나 산책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눈 내리는 겨울에는 누가 앞서서 발자국이라도 냈을까 어두컴컴해서 집을 나서곤 합니다. 때로 산책을 하다 보면 길까지 내려온 멧돼지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에는 발정이 번식기라 새끼들과 함께 먹이를 찾아 여럿이 마을 주변까지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으르렁 하는 멧돼지의 소리에 놀랄 때가 있고요. 자주 큰 기침을 하거나 지팡이로 바위나 나무를 때려 소리를 내면서 가기도 합니다. 이른 봄에는 새벽을 제일 먼저 삐삐 하는 이름을 모르는 새가 산 능선을 넘나들면서 동력을 틔움을 봅니다. 그래서 새들을 깨우고 무생명들을 잠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피리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자면 연이어서 다른 새들이 소리를 내면서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산책을 하는 동안 숲속에서 수많은 새들이 동시에 지저귀는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어느 소리가 어느 새들인지 저는 겨우 어쩌다 한 둘 정도 알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새 전문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새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새가 어떻게 우는지 듣고 싶고요. 인터넷에서 그 소리를 찾아서 새의 모양과 새 소리와 맞춰서 듣고 싶기도 한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서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요. 그런 유튜브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고려합니다. 새 전문가들은 그 많은 새들의 모양과 소리를 서로 매치시키면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새의 언어나 표현해내는 감정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새가 소리를 내면 새가 운다고 표현할까요? 어느 때는 새가 지저귀다고 하고 어느 때는 새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무엇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새가 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감정을 새에 이입시켜서 그동안에 살았던 민족의 힘들었던 삶, 그런 역사를 반영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느낌 또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해석하는 것인가요? 새들은 종류에 따라 몸 크기나 색깔의 아름다움이 다르기도 하지만 소리의 크기와 음색과 음률이 다릅니다.
꾀꼬리는 몸의 크기도 적당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색깔도 아름답지만 소리가 특히 아름다워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꾀꼬리 같다고 하지요. 소쩍새는 주로 멀리서 해질녘이나 초저녁에 소쩍적 울어서 처량한 느낌을 주지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소쩍새는 집에서 쫓겨나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멀리서 집을 그리워하면서 피를 되먹이면서 이렇게 울어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매우 애처로운 이야기죠. 뻐꾸기 역시 뻐꾹 주로 해질녘에 울면서 어쩐지 외로운 느낌을 주지요. 참새는 가까이에서 떼지어 제잘거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릴 때 참새 지저귀음으로 비유하곤 하죠. 까마귀 소리 깍깍 뭔가 음침하고 음산하고 으스스하게 들리지 않나요? 전 요사이 가끔 딱따구리가 나무 쫓는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봄이 되면서 썩은 나무에 벌레들을 파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무새는 잘 훈련하면 사람 목소리도 내고 제법 사람의 말도 할 수 있다지요. 그렇다면 새들은 한 종류 새는 항상 같은 소리만을 내면서 소리로 뜻이나 의도나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부족한 청력이 그들의 미묘한 소리 차이, 음색, 음률 차이, 감정 표현들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후자이겠지요. 분명히 새들도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하기는 하지만 필요와 감정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언어가 있겠죠. 그들이 세밀하게 의사표시는 못해도,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투리 또는 방언이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자기들끼리 언어 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타내겠죠. 새들도 사랑을 하고 교미를 하고 같이 집을 지어서 알을 낳아 품으며 새끼를 까서 먹이를 물어다 기르고 그러면서 잠시나마 한 우리 안에서 같이 살고, 그들도 배고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합심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야 할 때가 있고, 또한 무리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것들로 봐서 새들도 언어가 있고 감정 표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하물며 식물들도 인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언어가 있다는데, 새의 언어와 감정 표현이 전혀 없을 수가 없겠죠. 비록 간단은 하겠지만 상황을 표현하는 다른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표현은 교육과 전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계화되고 발전되어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약간의 세습,
세대 간의 이어짐은 있겠죠. 언어와 표현 방식과 감정 표현은 새 종류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람도 인종과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다르고 다양한 사투리들, 방언들이 있으니까요. 새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떠한 좋은 참고 자료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새벽과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를 들을 때는 노래를 하고 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리는 새소리는 뭔가 지저귀는 소리인 것 같고요. 또한 오후에 들리는 새소리는 우는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기대와 희망 또는 짝을 찾느라 노래를 부르고, 낮에는 사느라 제잘거리고, 저녁에는 실패했던 하루 노력이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새도 있고, 좋은 예감과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새도 있고, 피해와 이로움을 주는 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인간 위주 판단이겠죠. 그래서 소리와 새 자체를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멀리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참새떼들이 훑고 지나가기에 딱채를 만들어서 내쫓는 일을 일삼아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까치가 과일을 쪼아먹기에 과일밭에 허수아비나 딸랑종을 달아놓기도 하고, 종이로 독수리 모양을 만들어서 바람에 날리면서 새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들은 벌레와 해충을 잡아먹는, 인간으로 보면 이로움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지리산에 있을 때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도 가끔 낮에, 특히 어두침침한 우중충한 날에 까마귀 떼들이 무리로 나타나서 깍깍 엄청 큰 소리로 지저대곤 합니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가까운 전깃줄에 앉아 지저대는 그런 까마귀 소리는 무척 시끄럽기도 하고 울신연스럽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사실인데, 영국에서는 까마귀는 길조로, 까치는 곡식이나 과일을 찾아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얄미운 새로 취급되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까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다며 우편 카드에 상징 새로 들어가기도 하고, 까마귀는 검은색으로 울면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까마귀들은 무엇을 그토록 잘 먹어댔는지 덩치들이 무척 큰 듯합니다. 큰 까마귀는 독수리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밭에서 울면 소리도 요란하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때문인지 무척 언짢은 기분이 듭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까마귀가 때를 지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가까이에 쓰레기장이 만들어지고 야영장에서 야영객들이 고기들을 구워 먹으며 냄새를 풍기고 먹다 남은 고기와 뼈다귀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까마귀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까마귀들이 봉투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들을 꺼내서 터트리고 쪼아먹고 주위에 온통 흩트려 놓아서 환경미화원들이 그 주위 나무에 큰 독수리 모양의 종이 새를 바람에 날리도록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뒷집에서는 닭을 키우는데 요즘 수탉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것일까요? 왜 그리 하루 종일 큰 목소리로 외쳐대는 것일까?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닭은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오면서 새로운 날이 밝아옴을 알리면서 이에 따라 제사 지내는 집에 그 밥을 먹으러 왔던 귀신들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되돌아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인가요? 나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가요? 나는 산책을 하면서 때로 새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고 어느 때는 차라리 새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음껏 오늘을 즐기라, 너희 삶을 즐기라고, 나는 결코 너희들을 해치거나 방해할 마음이 없다, 도리어 미안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곤 합니다. 고공을 자유로이 나는 새들을 보면 생명 중에서 조류가 가장 행복하게 태어난 생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새들이 온갖 새소리를 내면서 봄에 골짜기에 뜨는 물소리, 초록색 새싹과 함께 봄의 싱그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치, 새와 동물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한껏 어울리는 지금 이곳 덕유산 구천동, 이곳이야말로 바로 파라다이스 극락이 아닐까요? 이를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심한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온통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할까. 이곳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벌써 도시 생활을 많이 했던 기억을 잊어버린 채 봄의 향연에 젖는 그런 구천동의 봄날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윤석열 일당의 늑대 멧돼지들이 국민을 속이는 그런 반란으로 대통령 자리를 꿰어찬 채 선거 승리 노획물들을 나눠 먹기라도 하는 양 요란하게 설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혀 어떠한 정치 뉴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예상으로는 그들의 무모한 권력욕이 과연 3년을 넘길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무모했던 자기들의 탐욕을 반성하고 가능한 한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왜 이러한 망조가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긴 장래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라와 국민에 폐 끼치지 말고 스스로 하루빨리 당치도 않게 과분하기만 한 정권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덕유살의 봄은 생명들의 향연으로 넘치는데, 그리고 싱그럽고 한가롭고 평화로운데, 나라의 정치는 한심한 상태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온참의 단상이었습니다.